자, Friday Guys. 금요일의 남자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현진 전문가, 권혁준 전문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분쟁 해결사 이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정함 속 불꽃 같은 열정 분쟁 파이터 권혁준입니다. 자, 그럼 질문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6744님께서 주신 질문은 이렇습니다. 주변 지인이 암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데 저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암에 걸릴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소로만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암보험은 아무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보험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얼마에 가입하는 게 좀 적정한 건지 혹은 그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암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을 가입하실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맨 처음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험료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하지만 물론 보험료 너무 중요할 수는 있지만 보험료보다 더 중요한 건 보험의 보장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보험은 상품마다 특약이 수백 가지가 넘기 때문에 담당자가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 이 보험이 왜 필요한지, 나한테는 어떤 보장이 필요한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네. 오늘은 암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들,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은 해요. 내가 설마 암에 걸릴까? 내가 설마 이런 질병에 노출되겠어? 라는 생각은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가입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보험에 쏟고 싶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암보험 가입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알고 싶어요.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평소에? 그 첫 번째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암 환자분의 경우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보험이 굳이 필요한가요? 라고 하시거나 주변에 보면 의료비도 얼마 안 되던데 그러니까 암 치료하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들었다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많아서 정말 국가에 다 지원하는데 굳이 개인 보험이 필요한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혹시 그럼 주디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주변 사례들을 그렇게 경험을 하셨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동키분들도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암 환자 혹은 중증 질환자에 대해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그렇죠. 네.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이 제도 덕분에 암 환자분들의 경우 개인이 5년 동안 5%만 의료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개인 보험이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 두실 점이 자, 산정특례는 첫 진단 확정일로부터 5년만 5%를 해주는 거고요. 네. 개인 부담 의료비 5%는 전체 병원비가 아닌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항목, 즉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아서요. 개인이 5%를 부담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5%를 내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그렇죠. 있는데요. 이 산정특례 제도라는 건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5%. 근데 우리가 암뿐만 아니라 우리 뭐 수술을 하든지 병원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비급여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비싸요,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꼭 드립니다. 결국 병원에서 내가 어떤 치료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치료를 한 게 급여일 경우에는 거기서 혜택을 많이 받지만 그것도 5년 동안. 네. 근데 만약에 급여가 아니라면은 그 부분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산정특례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가지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5년이란 기간 때문에 누군가 이게 좀 짧은 거 아닌가? 그쵸.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잔존암, 그러니까 암을 치료했는데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쵸. 혹은 전이 되거나 전이암 이런 경우 있으시거나 재발이 됐을 땐 이런 경우는 재등록을 하셔서 연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럼 5년이 끝이 아니라 연장도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급여 항목이죠. 건강보험 적용되는 항목 같은 항암제를 쓰시거나 치료를 받으셨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지원은 아까 5% 정도 내면 되니까요. 근데 하지만 선별급여나
비급 항목 이런 거는 아까 말했던 개인 부담이 좀 들어간다 보셔야 되는 항목들이에요. 이런 걸 치료받으실 때 약제나 아까 말했던 고가의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시에는 개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급여와 비급여는 흔히 아는데 많이 네. 봐서 근데 선별급여는 뭐예요? 선별급여라 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이제 임상 근거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성이 조금은 부족하다 보니 요거는 아직 완벽하게 건강보험 적용의 공단에 포함시켜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게 위험하다 보는 건 아니고. 아니 네. 임상 근거가 부족하건 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신약 그렇죠. 그렇죠? 네. 새로 나온 기술들, 새로 나온 치료법 이런 것들은 임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건 아직 많은 환자들이 이거를 써보지 못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의료 기술은 환자에게 일단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안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신기술, 신의약품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선별급여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 암 치료 특성상 나에게 맞는 항암을 받고 빠른 치료가 아주 중요할 텐데요. 맞아요. 그 치료 방법에 따라 고가의 치료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병이 바로 암인 거죠. 그렇다면 산정 특례에 벗어난 경우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암의 경우에 국가에서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주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개인적으로도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암보험에 가입을 할 때 많이 하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실손보험이 있는데 암보험이 또 필요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암은 무수한 질병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손보험에서도 보장이 돼야 되는 항목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실손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더 추가를 가입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실손만으로는 치료비를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내가 병원에서 쓰는 돈이 나오는 게 실손 의료비인데 네. 그걸로 충당이 왜 안 되죠? 실제 치료 받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당연히 암 치료에 대해서도 실손 청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암에 대한 치료 방식이 다양하게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암이라고 하면 거의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과거와 다르게 요즘에는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조기 발견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3에서 4기의 뒤늦게 암을 발견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보다 오히려 0에서 1기처럼 조기에 발견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 또 치료 방법 역시 과거에는 암을 너무 늦게 발견하는 사례가 많아서 독한 항암을 오래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았던 거죠. 그만큼 입원 기간도 상당히 좀 길었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최근에 암 환자 평균 입원 일자가 일주일을 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게 일찍 네. 퇴원하세요? 상당히 짧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또 조기 발견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요. 이 흔히 말하는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 다빈치 로봇 수술이라는 많이 암 치료 들어봤어요. 방법이 유명한 게 있거든요. 네. 이런 것 같은 정밀한 기계를 수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와 다르게 수술 부위를 좀 크게 여는 거죠. 머리를 연다거나 뭐 가슴을 열거나 배를 여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보니까 겨드랑이 혹은 뭐 배 아니면 뭐 정강이 이런 식으로 최소의 부위를 뚫어서 시술하다 보니 부작용도 적고요. 회복 속도도 상당히 빨라서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따라서 대다수의 암 환자가 최근엔 통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실손으로 하면은 내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군요. 맞죠. 한도가 네. 작잖아요. 네. 2번으로 했을 때 실손 한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료받으면서 충분히 쓸 수가 있지만 통원 치료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비싼 거 하나만 찍어도 진짜 뭐 MRI 뭐 이런 것만 하나 더 찍어도 이거 다 못 받아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한도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통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술도 발달하고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통원 치료를 해서 실손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암 치료의 경우에는 서울이나 각 지역의 대형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은데요. 조기 치료에는 실손 입원 한도가 5천만 원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입원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후 통원 치료는 한도가 20에서 25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실손 보험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네. 또 암 치료 약제도 거의 주사제나 알약 형태로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약제가 급여 항목에 포함된 약제면 그나마 산정특례에 적용돼서 비용 부담이 좀 적어지시겠지만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 한 번 치료로 수십만 원이나 하는 주사를
몇 주마다 통원을 받으러 오셔야 맞으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통원 치료를 받으러 올 때마다 뭐 교통비라든지 그치. 다른 부대 비용도 아무래도 만만치 않게 드실 수 있겠죠. 또 항암 암 치료 중에 일을 또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하셔야 되는 게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뭐 국가 지원이 된다 아니면 실손이 있다 이런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보험적으로 좀 고려하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전문가랑 꼼꼼히 상담을 통해서 나한테 뭐가 부족한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를 논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두 분 전문가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집 경제 상황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하면서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셨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 운전을 하고 있는 50대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을 했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제 보험과 노후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아이들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큽니다. 아이들에게 남겨주는 것은 없더라도 더 나이 먹고 아이들에게 손 벌리는 일은 없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보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보험 점검 부탁드려도 될까요? 50대 사연자 분이시고요.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의료비나 노후 생활비를 책임지고 싶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사연자분께서는 평소 운전을 하면서 저희 돈키호테를 많이 들으시는데요. 이제는 제대로 좀 준비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시고서는 사연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유지 중이셨던 보장과 납입이 완료된 보장들까지 모두 확인을 했는데요. 네. 자, 우선 실손보험은 3세대 실손보험으로 기존의 1세대 실손보험료가 너무 부담돼서 몇 년 전에 전환했다고 하셨습니다. 실손보험료 보험료는 3만 원 정도 되셨고요. 네. 적정선이라 판단을 했습니다만 종합보험도 갱신형으로 돼 있으셨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갱신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사연을 보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10만 원이었던 종합보험이 15만 원으로 기존 대비 50%나 인상되니까 너무 부담이 되신 거죠. 일단 여러 가지 걱정이 되셨지만 갱신형 보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최근에서야 알게 됐고 그것도 이제 사연을 보내서 두 분께 도움 요청을 하신 이유 중 하나였다. 갱신형 보험인데도 보험료를 10만 원씩이나 내고 계셨다라고 하니까 갱신형 보험의 장점은 저렴하다라는 건데 왜 10만 원이나 하지? 그만큼 보장이 많이 됐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지만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보험의 주 계약은 사망보험으로 돼 있었어요. 네. 사망보장도 2대 질병 및 수술비, 입원비 등의 특약들이 모두 갱신형으로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사망 보장도 갱신이 돼요? 네. 앞으로 계속 20년마다 갱신되는 이 보장은 사망에 대한 부분에 대해 보험료가 50% 이상 차지를 하게 됩니다. 사연자분은 현재 58세시죠. 보험을 처음 준비하셨던 38세부터 58세까지 사망하실 확률보다 58세부터 78세 사이에 사망하실 확률이 사실은 훨씬 높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료가 많이 상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갱신형 보험을 정리해야 한다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 보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었는데요. 두 자녀는 일찍 독립해서 가정을 꾸렸고요. 사연자분도 사망보험금으로 무언가 남겨주기보다는 사연에 남겨주신 것처럼 살아계신 동안에 자녀분들에게 좀 폐를 안 끼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게 좀 컸어요. 근데 이런 걸 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자녀한테 부담이 되신 게 좀 싫었던 것 같은데요. 자녀들에게 이제 폐 끼치지 않으려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 갱신형 보험은 더 이상 유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대 질병에 대한 진단금과 수술비, 그리고 질병에 대한 수술비와 간병인 사용 보험을 준비로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갱신되기 전 시점보다는 갱신 이후가 어쨌든 사망률이 더 높을 수 있지만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사실 사망에 대한 보장보다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의 여유 자금이 더 필요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필요 없는 보험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주셨다라는 거네요. 네. 간병인 보험 준비를 도와드렸다라고 하셨어요. 수술비도 그렇고 그 외에도 추가된 게 있나요? 네, 기존 보험은 20년마다 갱신이 돼서 평생토록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으셨어요. 네. 그런데 저희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10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심지어 여기에 암 진단금 2천만 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다행히 사연자분이 건강하셔서 보험료는 20년 납 100세 만기로 13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보험 그 암보험이 네, 2천만 원 추가했기 네. 때문에요. 네. 그래서 앞서 사연자분께서 납입이 완료된 보험도 몇 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8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암 진단금이 8천만 원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아까 그래도 1억은 있어야 한다고 이분이 좀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암 진단을 치료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셨지만 그 부분도 더 추가해서 좀 보완을 해드렸고 총 암 진단금 2천만 원을 더 보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8천만 원이 있으셨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더 추가해서 1억은 만드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를 더 추가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보험료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기존의 갱신형 보험이 실손보험까지 총 18만 원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 실손보험 기존 거 그대로 3만 원,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암보험 5만 원, 종합보험 8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16만 원이고요. 기존 보험보다 암진단금은 2천만 원이 더 늘었고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2대 질병에 대한 보장 폭도 늘어났어요. 심지어 간병인 사용 일당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특약까지 추가를 했고요. 10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사연자분께서 기존에 있던 보장과 새롭게 리모델링한 보장을 합치면 자녀분들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주지 않을 것 같다고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사연자분께서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으셨죠. 바로 노후 생활비였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가 이 노후에 대한 상담을 할 때 사연자분께서 국민연금과 함께 더 준비된 자금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게 바로 아내분의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네, 아내분께서 돌아가실 때 남겨놓은 사망보험금 1억이 있었는데요. 이 돈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좀 자녀들과 상의를 해본다고 하셨는데 이 소중한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자녀분들 모두 반대를 좀 하셨고요. 오히려 자녀분들은 이 돈으로 노후 생활을 좀 하시라고 하신 상황이었어요. 자녀분들이 기특하다. 아버지 쓰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사연자분께 이 1억을 평생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요. 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까지 아직 시간이 더 남았고 이제부터 준비하는 개인연금도 그때 같이 받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65세부터 50만 원씩 변하지 않는 금액으로 평생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연금 수령을 다 하지 못한 채 사망을 하시게 되더라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녀분들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일시납 연금이 1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50만 원씩 받으시다가 1억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혹시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선 자녀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받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정해진 어떤 수익률이 있을 텐데 그게 네. 아니라 평생 받는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딱 정해서 얼마를 남은 유족에게 드립니다. 이거는 안 되지만 그렇죠. 어쨌든 원금에서 플러스 추가된 어떤 이익, 네, 수익률 원금보다는 이런 더 거, 많이 받습니다. 그 정도 해서 어쨌든 남은 유족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한다라는 네. 거. 일단 투자나 이런 걸로 혹시라도 엄마의 어떻게 보면 엄마가 남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낭비할 수 없다. 없애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빠가 노후에 편안하게 쓰셨으면 좋겠다. 라고 자녀들이 이야기했고 너무나 고맙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좀 가볍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까를 두 분이 고민을 해주셨고 이걸로 이제 평생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나오실 때부터는 조금 더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그때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기실 거고 지금은 아직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일을 하시면서 이제 요거를 받으시면 이제 일하시는 돈과 이 돈이 합쳐져서 조금은 또 여유롭게 돈을 모으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저희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볼게요. 첫째, 암보험 국가제도나 실손이 있어도
충분히 비교 분석을 통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보험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 점검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현진 전문가, 권혁준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